요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산물 섭취로 인한 방사능 노출 공포가 퍼지고 있는데요. 뉴스앤이사람 이번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와 함께 오염수 방류와 방사능 수산물의 위험성을 따져봤습니다. 교수님, 요즘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걱정들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방출이 좀 위험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방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쪽 후쿠시마 인근 앞바다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대량이 되다 보면은 물론 이제 그 동쪽으로 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도 가지만은 일부는 남쪽으로 와서 이제 동중국해 거쳐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적도에 더 펴지니까 이제 오는 길에 가지를 치게 되죠. 거의 대부분은 일본 쪽으로 가겠지만 아마 일부는 그게 3분의 1일 수도 있고 뭐 4분의 1일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대한해협, 대마도 쪽을 통해서 우리 이제 그 남해, 동해에 직접 다다르게 되죠. 일단 다다르게 되면 이제 바닷물 내에 이제 방사능 수치가 분명히 오를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인근에 있던 물고기들, 해조류들, 거기에는 방사성 물질이 이제 섭취되거나 또는 묻거나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해산물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식탁에 오를 가능성이 있죠.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방사능에 노출된 어패류를 섭취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물론 아주 많이 섭취했다고 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경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그랬을 때는 일단 이제 홍반 조금 점이 생기기 시작하고, 경우에 따라서 며칠 있다가 머리가 좀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피로하고 식곤증 같은 것, 그리고 구토가 느껴지고 하는 그런 증세는 이제 사실은 급성이라고 하죠. 그는 이제 굉장히 희귀한 경우죠. 많은 물고기를 한꺼번에 드셨거나, 그리고 그 물고기들이 불운하게도 거의 모두 오염돼 있었거나 10년, 20년 후에 또는 자기 자신은 아니지만 아들, 딸에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일단 들어가면은 저기 전자파기 때문에 우리 그 물을, 우리 몸 4분의 3이 물이잖아요. 그 물이 분해가 되는 것이죠. 일부가. 그럼 이제 끈이 끊어지니까 세포가 변형되고, 그 세포들이 자꾸 증식하면은 퍼지고, 그리고 불운한 경우에는 그게 이제 암세포로 전이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발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어패류를 먹어도 영향이 거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와 또 교수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지금 말하는 수산물 또는 어패류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데에 노출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간다 또는 미국 간다, 비행기 타면 봤거든요. 그리고 지하실에 내려간다, 또 방사선 받아요. 뭐 라돈 뭐 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건 상대적으로 사실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단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량이라고 하는, 극미량이라고 하는 단위, 그 밑에서는 뭐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는 이론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게 돌연변이 문제이기 때문에 돌연변이는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데 거기 그 저항 못 해가지고 그 몇 개 더 받았는데 돌연변이가 된다, 변태가 된다, 변형이 된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병약했을 때, 건강하지 않았을 때, 또는 임신했을 때, 또는 어린아이가 받았을 때, 이럴 때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노약자, 병약자는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임산부는 태아가 있기 때문에, 또 어린아이들은 신진대사가 빠르기 때문에 태아나 어린아이들이 받게 되면은 일단 변형이 금방 가고요. 끈이 끊어지는 것이죠. 일종의 DNA도 변형이 되고, 근데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변형된 상태로 또 옆을 치게 되고 옆이 변형되죠. 그러면 이것들이 전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성장하니까 빨리 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건강한 성인 남녀였다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은 어린 아이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물론 어떤 일정량 아래는 오히려 건강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는 건강한 남녀 몇 사람의 경우이지 통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잘못될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아직은 그런 이론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 그런 예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심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왕이면 피하는 게 좋고 일단 그런 징후 또는 의심이 된다면은 병원을 찾는 게 맞잖아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방사선이라는 게 문제는 안 보이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그렇지만은 특별한 경우 지금 물론 후쿠시마가 특별히 다가오고 있지만 방류만 하지 않는다면 근데 그 방류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건만 없다면 우리는 평소 때처럼 안심하고 지내줘도 됩니다. 물론 우리 동해가 남해가 약간 오염됐다고 합니다. 수치가 올라서요. 평소보다 2배 정도. 그렇지만 그 정도 우리가 익숙할 수 있습니다. 단지 과다하게 너무 지나치게 뭐 하루에 10마리 드시겠습니까? 이틀 건너 한 마리 정도면은 우리 근해에서 나오는 어패류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내실 때 단지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방류가 됐다. 그랬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마음 놓고 지내셔도 돼요.